뭐 일반적인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고, 저는 이 영상이 제가 경험한 거를 갖다가 좀 간단하게 좀 알으셨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캐나다에는 다양한 주거지가 있어요. 모바일홈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콘도도 있고, 타운하우스도 있고, 일반 주택, 개인 주택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거주지를 선택을 할 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아파트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아파트는 여기 캐나다 현지에서 보면은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예로 우리가 사고 팔고 이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한 명이에요. 주인 한 명이 그 건물 전체를 사가지고 뭐 개별한테 이렇게 유닛,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호수마다 이렇게 자기가 임대를 월세를 받으면서 주는 거예요. 캐나다 자체가 전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월세 아니면 구매 사거나 뭐 이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층에 세탁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고, 이걸 각 유닛별로 각 호수별로 있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편한 점은, 내 이렇게 뭐 일반 옷 같은 걸 갖다가 동전을 넣고 빠는 거는 뭐 그게 개의치를 않는데, 속옷 같은 거 빨 때 이제 다 같이 그 안에다 넣고 이렇게 빠는 거예요.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데 그게 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꺼림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 이제 내가 세탁하기 전에 안에 이제 한번 대강 한번 치우고 이제 세탁실을 사용을 하는데, 이 세탁실 안에 보면 개털들이 막 보여요. 동물을 갖다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이 동물들이, 이 뭐 털들이 많잖아요. 이거 갖다가 그 사람들이 빨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치우고 가면 되는데 안 치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파트나 콘도나 타운하우스 이런 경우에는, 타운하우스는 제외가 되겠네요. 아파트나 콘도 같은 경우에는 내 주차장을 갖다 주차비를 따로 내야 돼요. 그 주차비에 관한 이제 금액도 뭐 한 가구당 뭐 30불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재수 좋게 뭐 주차가 포함된 곳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거로는 다 주차비를 내야 됐었고, 콘도라든지 타운하우스 여기는 자기가 그걸 내요. 저기 관리비를 내는데, 보통 그 스트라다피라고 하는데 그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뭐 30불, 어떤 데는 뭐 200불 내는 데도 있었고, 어떤 데는 500불 내는 데도 있고, 이게 이제 모기지로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이 금액도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했었을 때 200불이면 20만 원이고 500불이면 50만 원인데, 이게 매달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요즘 최근에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뭐 어떤 데는 400불, 보통 한 400불 내외 했던 것 같아요. 40만 원씩 이렇게 순순하게 이렇게 관리비로 나간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콘도하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보험을 사야 돼요. 관리비에 건물 외관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 이렇게 내가 주거지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안에 사는 벽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실내에 있는 거에 대한 보험은 개인적으로 따로 구매를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리뉴를 하는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파트나 콘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게 건물 자체가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라 일반 이제 나무 구조, 대부분 나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근데 뭐 큰 도시 쪽에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는 빅토리아 쪽은 나무에다 석고보드 넣고 안에다 뭐 단열재라든지 뭐 이런 게 넣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한마디로 뭐 나무 판따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벽들이 다. 어떨 때는 옆집 소리가 들려요. 옆집 대화하는 소리가, 층간 소음이라든지 옆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소음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집을 구매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저 베란다 같은 데 나가면은 인제 여기는 인제 사람들이 인제 아마 한국도 같을 겁니다. 그죠? 흡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근데 흡연 같은 경우에 여기는, 한국은 담배는 뭐 합법이지만 캐나다는 담배하고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대마초 같은 것도 그거예요. 저기 여기는 합법이에요, 캐나다는. 그래 가지고 일부 그 뭐 개념 없는 사람들이 베란다에서 막 펴들 쏴요, 이렇게.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 창문 열어 놓고 있으면 막 연기 들어오죠, 이렇게. 문을 닫아 놓고 있어야 돼요.
요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집을 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이제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리고 저는 인제 예전에 한번 1 층에 살았었는데,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갖다가 이게 베란다에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다음날 일어나니까 베란다로 넘어와 가지고 자전거를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갖고 '야 이씨 이거 뭐 자전거 도둑 맞아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어느 날 내가 자전거 타고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파트 지역을 지나가는데 웬 2 명이서 조를 맞춰 가지고 베란다에 있는 자전거를 훔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보통 한 1층 정도까지는 위험 순위를 보고 2층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 2 명이 2인 1 조가 돼 가지고 한 명은 망 보면서 받쳐 주고 한 명은 2층 베란다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자전거 들고 밑에 내려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부분도 베란다에서 이렇게 뭐 훔쳐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한국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높이가 있고 이런 것 이렇다기보다는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인제 대부분의 이제 개인 차고가 있죠, 여기서부터는. 그 자기 타운하우스 앞에 주차하는 자기 주차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자기 집 안쪽으로 해서 안에 실내 주차장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1-2층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타운하우스에 제가 살면서 인제 힘들었던 거는 주민들 간에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각자 주민들 간에 이렇게 의견을 맞추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근데 무조건 단체 의견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인제 뭐 이게 인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제 그 관리를 갖다가 한 회사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체 내에서 관리비를 걷어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이 관리하는 회사가 관리하는 타운하우스로 들어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그 타운하우스에서 살았었는데, 집을 갖다가 구매를 하거나 매매를 할 때 이런 이제 서류 작업이라든지 확인 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자체 내에서 하는 데서 주민 대표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휴가를 가거나 어디 가면 그거 기다려야 돼요. 나는 집을 갖다가 지금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급한데 그 사람들은 내일이 아니다 보 느려요,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서류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이렇게 폼에다 작성해서 이런 게 아니라 뭐 근데 보통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이 그걸 많이 작성하니까 수기로 다 적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갖다가 그쪽에 부동산 쪽에 갖다 주면은 그 사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이런 서류들이. 저는 이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한 회사에서 관리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 회사에 연락해서 내가 필요한 서류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진행이 빠르니까, 저는 타운하우스로 해서 인제 사시는 분들은 꼭 인제 그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곳을 갖다가 저는 강력히 추천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싱글하우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단독주택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뭐 이 도시에 가까이 갈수록 큰 도시에 가까이 가서 비싸고, 약간 외지로 빠질수록 좀 더 싸고, 그리고 인제 요즘에는 하도 여기 캐나다에 이민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는 외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교통도 인제 잘 돼 있는 부분도 물론 많지만은 주거에 필요한 공간들이 좀 더 넓게 설계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가까이 갈수록 이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해서 좀 집들이 되게 이렇게 좀 타이트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인제 싱글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을 사야 돼요, 여기도. 보험을 사는데 여기는 인제 집 안, 집 밖 다 포함된 전체 보험을 갖다 사 가지고 매년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사 가지고 리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커버리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제 요 정도 보통 인제 내는 게 한 2,000 불, 1 년에 한 2,000 불 보험을 사는데, 이것도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처럼. 이것도 위험 지역에 가까이 갈수록 인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캐나다는 인제 좀 이렇게 해일 같은 거에 대한 지진에 대한 인제 위험이 있고 빅토리아에는 있다 보니까는 해안가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뭐 제임스 베이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 이렇게 해안에 바다에 가까운 지역이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예 그런 말인즉슨 약간 구역에 따라서 좀 이게 보험 비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이니 집을 뭐 사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이제 처음에 오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부터 인제 뭐 싱글하우스 개인주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타운하우스 사시든가 아니면 콘도를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인제 자기한테 맞는 거를 갖다가 자기한테 인제 맞는 것을 인제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10년 전이나 매년 가면 갈수록 모든 금액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